첫 번째는 클럽을 다녀라. 마음껏 다녀라. 원 없이 놀아보고 내일이 없을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해본 자만이 바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취업 멘토 말고요. 어떤 인생 멘토로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부쩍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20대 청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20대 때 돌아간다면 어떤 부분을 좀 칭찬해 줄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가도 반드시 할 것 같은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들 20대 후배 동생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클럽을 다녀라. 마음껏 다녀라. 원 없이 놀아보고 내일이 없을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해본 자만이 바로 농담이고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학점입니다. 저는 사실 반강제적으로 학점을 잘 취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학비를 내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립대 못 가고 국립대 선택해서 갔고요. 그래서 무조건 성적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확고한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를 제외하고는 4.0 밑으로 학점을 떨어뜨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이 성적 잘 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진짜 안 해본 행동이 없는 것 같아. 덕분에 차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의 네임밸류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 그리고 면접장 가서 내가 막 성실하다라고 좀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학점 딱 찍혀있는 그 점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4.38.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고요. 이 학점은 사실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성인이 되어서 취업할 때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도 학점 자랑하면서 꼰대 짓을 할 때도 많죠. 자, 두 번째는 외국어입니다. 사실 제가 막 외국어 공부할 때는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취업을 위해서 외국어 성적을 막 스펙으로 쌓았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영어 하나 잘하면 나중에 여행 갈 때 편리하겠지? 그리고 그냥 뭔가 멋지잖아요. 영어로 막 이렇게 샬라샬라 하는 거. 그게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학점뿐만 아니라 이 토익 성적 이런 게 학교 내 어떤 프로그램 돈 받는 거, 장학금 이럴 때 좀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쯤은 영어 성적 취득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어떤 성적 이전에 영어를 잘하고 싶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샬라샬라. 그래서 제가 10개월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큰 헤드셋 끼고요. 똑같은 옷을 입어요. 그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 학원에선 그 옷을 입으면 영어만 써야 돼. 되게 특이한 학원이죠. 그리고 그때는 매일 걸어 다녔어요. 왜? 걸으면서 헤드셋에 NPR 라디오 방송, 영어, 아나운서 이런 것들 막 외워서 따라 하려고 매일매일. 그리고 뉴스 기사 굉장히 짧은 속보 있죠. 그걸 그냥 하루 종일 외워서 영상으로 촬영하는 걸 10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했어요. 덕분에 토익 성적 990점 취득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 영어 성적과 잘 못해도 샬라샬라 하는 거 그거 덕분에 영어 과외, 그리고 토익 학원 강사, 해외 인턴, 해외 취업, 그리고 또 여러 기업 13개 제가 합격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맨날 허구날 국제적인 역량. 생각해보면 영업 관리, 영업, 해외 영업, 그리고 승무원 할 때도 그 국제적인 역량을 막 어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우연한 계기로 그 영어 학원에서 10개월 동안 영어로 썩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해외 교환학생 혹은 해외 여행이라도 많이 다녀라 라는 걸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교환학생이나 해외여행 많이 하잖아요.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시야 자체가 넓어집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크게 가치관이 바뀌고 좀 도전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했었던 계기가 약 한 달간 중국에 어학연수 갔다 왔을 때, 그리고 혼자서 중국, 홍콩,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여행 다녔을 때. 일단 어학연수 굉장히 짧았어요. 그냥 한 달 동안 실컷 놀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그냥 저는 부산에서만 살았었는데 그 시야와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좀 생각이 달라져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좀 성숙해져 있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외국어 공부도 되고 대화도 되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생각해보면 그때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지능, 어떤 문제를 타파하는 그 방법들, 그때 저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할 때는요, 이 한국에 있을 때처럼 온전히 그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없는데 해외여행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정말로 뭐 한글도 안 보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보이잖아요. 그곳에 내가 혼자 딱 있었을 때 의지할 사람 없이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어떤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게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가서 뭐 놀고 관광지 가고 사진 찍는 것보다 저는 그냥 버스 타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창밖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그게 정말 컸었어요. 결국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무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목표를 갖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발표를 많이 해봐라.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라. 제가 경영학과 졸업했는데 사실 자연스럽게 팀 과제 발표하는 경우 많잖아요. 문과생들 다 알잖아요. 근데 막 예전에는 발표하는 게 부담스럽고 귀찮고 부끄럽고 그랬어. 근데 이 발표 능력에 따라 학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혼자서 막 영상 촬영하면서 연습했었는데 그때 어느 한 수업에서 제 발표 덕분에 A뿔을 팀 전체가 받은 그 성취 경험 덕분에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또 크게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이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전국 대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그리고 부산시 영어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이런 곳에 그냥 무작정 도전하고 1등 하겠다, 대상 타겠다. 왜냐면 상금이 걸려 있었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우승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내가 가장 나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실패보다는 성공에 더 가깝게 노력하는 그 방법을 일단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그때 성장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보세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백화점 보안요원, 맥도날드, 치킨집, 옷가게, 영화관, 휴대폰 판매, 콜센터, 전단지 알바, 영어과외, 보습 학원 선생님, 영화 엑스트라, 막노동, 은행 보안 알바 뭐 지금 당장 생각만 해도 이 정도인데 더 있었을 거예요. 뭐 하루든 이틀이든.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이 채 일주일도 못하고 그만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도망쳤죠. 끈기 없다고 뭐 욕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일단 해보고 나니까 이게 뭔지를 알고 나와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까 또 다른 나와 맞는 걸 찾으러 가게 되더라고요.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적성을 발견했던 게 지금이랑 좀 다른 의미긴 한데 휴대폰 판매해봤었는데요. 20살 때 그때 판매왕이 됐었어요. 부산 지역 내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성적 취득하고 나서는 영어 과외 그리고 그 토익 강사 이렇게 근무하면서 누군가를 지도하고 이끄는 거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말을 하는 일들 그게 나랑 잘 맞구나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적성이 좀 제게는 딱 확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일상들 일련의 사건들을 좀 기록을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나고 나니까 막 생각할 기회를 갖지 않으면 사실 내가 그때 뭐 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보다는요 블로그나 유튜브처럼 내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근데 유튜브는 좀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블로그에 그냥 사진 한 장 그리고 내가 뭐 했는지 성취 경험, 실패했던 거, 배운 거, 느낀 거 이것만 일기장처럼 기록을 해놔도 엄청난 컨텐츠도 되고 취업할 때도 도움되고 여러분들이 뭐 크리에이터가 되더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대 때 절대로 피해야 되는 두 가지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장기간 연애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간은 5년 이상. 제가 좀 돌이켜보니까 제가 7년 연애했던 적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제가 포기했던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뭐 서로 존중하고 자유로운 완벽한 연애라면 상관없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키려면 포기하고 희생하고 맞춰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혼자인 것보다. 그래서 그 관계에 익숙해져 버려서 어떤 나 혼자서 어디 가서 도전하는 거, 사는 거, 생활하는 거 이런 게 참 제약이 생기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헤어지기도 어렵잖아. 장기간 연애하면. 그래서 저는 아무나 만나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1, 2, 3년 정도 안에는 또 새로운 도전 아니면 솔로 라이프를 즐긴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돌이켜보면. 그리고 마지막 정말 그 하루를 온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박지 마라. 그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워서 뭐 하고 밥 먹고 좀 누워서 낮잠 자고 하면 하루 다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 하루를 통째로 날리는 걸 하면 안 된다.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요즘 뭐 배민 라이더스도 하루 종일 정말 쉬지 않고 뛰면은 뭐 30만 원, 50만 원 번다면서요. 아니 뭐 차라리 아무 버스나 타고 종점이라도 갔다 오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그냥 사람 구경이라도 하러 나가는 거지. 그러면 생각하고 배우고 느끼는 거라도 있잖아요. 그 넷플릭스와 한 몸이 되지 마라. 침대와 한 몸이 되지 마라. 무라일체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다.
자, 이상 제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물론 뭐 교육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합격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 이전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들을 도전할 때 제가 20대 때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마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어디론가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